안녕하세요. 맥키네시의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2분기 실적 부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관들이 자, 목표 이제 주가는 좀 낮췄습니다만 매수 의견들을 계속 이제 개진하고 있죠.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주가에서 가장 중요한 모멘텀인 이 연내 합병 관련되는 부분,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유효하다. 이런 어떤 이제 코멘트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아일리에 관련되는 이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 일부 특허 이제 합의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소식도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개장 이후 미증시 흐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좀 혼조세 흐름인데요. 나스닥은 조금 빠지고 있고, 이 다우 같은 경우에는 좀 강세 흐름으로 전일 이제 급락했던 부분들에서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좀 혼조세죠. 그래서 이제 주가 관련되는 부분이 혼조세다 이런 부분들은 타켓의 이제 실적 관련되는 발표 위에 이제 혼조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미증시 오후 우리로 보면 이제 한 새벽 정도에 나타나게 되는 연준의 의사록 공개 관련되는 부분. 지금 이제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크게 이제 매크로 변수로 보면 중국 시장의 어떤 이제 경기 침체. 중국은 이제 뭐 수출이 지표도 안 좋고, 부동산 쪽이라든지 리오프닝 하고 난 다음에 여전히 좀 침체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감을 계속 이제 표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내도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긴축 관련되는 부분들의 어떤 여파들이 내년도의 어떤 금리나 어떤 이런 흐름들과 더불어서 연말까지 이제 9월 달에는 이제 동결 분위기입니다만 이제 긴축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이 피치 사이의 등급 하향 이후에 계속 이제 시장을 좀 압박하고 있는 어떤 흐름으로 계속 이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우리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갭다운해서 빠져서 밑꼬리는 좀 나왔습니다만 15만원대를 다시 이제 회복하지 못하는 흐름. 아침에 이제 갭다운 해가지고 15만원 밑단으로 좀 내려가고 난 다음에 시장도 이제 5장까지 이제 크게 좋아진 흐름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3분봉에서도 저점은 이제 오전장에 이제 14만 4천원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1시 정도에서 이제 14만 7천원대까지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좀 흘러내리면서 14만원 이제 중반대 흐름을 마쳤고요. 시간에는 100원 정도가 더 빠져서 14만 5,600원대 이렇게 이제 흐름이 나왔고요. 근데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이 두 자릿수로 늘어나면서 압박하는 흐름이 조금 이제 나왔다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흐름에서 결국은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는 항상 이제 셀트리온 같은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들 프로그램 이렇게 들어올 때 양봉이 형성되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어긋나면 항상 이제 조정의 흐름들이 가파르게 나타나죠. 그래서 8월 9일 날 이제 4% 이상의 어떤 흐름이 나타났을 때 보시게 되면 기관도 외국인들도 프로그램도 이렇게 맞아 들어갈 때 주가가 좀 이제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고요. 오늘 같이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이제 기관 매도 나오고 뭐 이런 흐름에서는 뭐 버티기가 쉽지 않은 흐름을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어떤 이제 매수 리포터도 일단 이제 뭐 목표주가 하향 이런 어떤 흐름과 시장 영향을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좀 약세로 뭐 갈 수밖에 없는 흐름. 그래서 이 양봉을 만들고 나면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연속적인 흐름들이 좀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이 양봉의 어떤 지지들을 좀처럼 이제 못 해주고 있는 흐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월봉을 보시게 되면 한 1년 반 이상 거의 지금 이제 조금 더 하면 거의 2년째 이제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좀처럼 이제 바닥권에서 탈출을 못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스타캐스틱으로 넣어보면요. 월봉에도 넣어보면 작년도에 이제 한 21만 5천원 올라갔을 때에 가열권으로 한번 가고 올해 들어서는 한 번도 제대로 좀 뭔가 박스권 상단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그냥 쭉 떨어졌고요. 이때는 그냥 급락을 했기 때문에
어떤 가열 시그널 자체가 월봉송에서도 이제 나오진 않았고, 이제 2022년도는 이제 기간 조정을 하면서 박스권 상단에 한번 올라갔는데, 올해는 한 번도 이제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지 않다. 요런 어떤 흐름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가하게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주가가 이러다 보니까 좀처럼 이제 시장 대비해서 언더퍼폼을 하는 어떤 부분들을 계속 이제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기사 내용들 좀 살펴보면요, 2분기 실적이 다 부진한데, 뭐 제약은 나름 이제 좀 괜찮은데,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 대비해서 다 낮아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권사들이 이제 매수 추천 관련되는 의견은 이제 계속 내놓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이제 2분기, 작년에 2분기가 좋았기 때문에 올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분기는 좀 떨어졌어요. 작년에는 이제 1분기가 안 좋고 올해는 1분기가 좋았기 때문에 작년하고 상반기하고 거의 지금 반대로 지금 실적들이 1, 2분기가 좀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대부분 뭐 한 10% 이렇게 변동하지 않은 데도 있는데, 낮춘 데는 10% 안쪽으로, 그러니까 연 매출액과 이익단이 바뀌기 때문에 좀 조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주가에서 이제 실적단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모멘텀으로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는 합병 모멘텀, 이게 이제 8월 14일에 이제 그 합병 관련해서 조회 공시회 때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9월 14일 전에 이 공시가 한 번 더 나올 건데, 여전히 이제 합병 관련되는 부분들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주가가 단기에 모멘텀 관련되는 부분이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포텐셜은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 기관들 하우스에서는 많이 이제 주가 상승의 어떤 부분으로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모멘텀 중에서 이제 10월 달에 MC마이스C의 허가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결정 관련,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제 허가가 된다면 미국 쪽에서는 MC마이스C가 신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레키로나가 이제 그 신약입니다만 유럽 쪽에서만 허가받았고 FDA는 신청이 안 됐기 때문에 MC마이스C가 허가받으면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이제 FDA 신약을 보유한 회사로 리레이팅이 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충분히 이제 이런 모멘텀도 있죠. 그래서 합병과 램시마이스C, 그 다음에 이제 이 직판의 어떤 성과를 미국 시장에서 본격화되는 부분들은 어차피 2024년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부진한 흐름입니다만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계속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다룬 어떤 이제 사이트에서 내용을 보게 되면 셀트리온도 이제 컨센서스는 한 6천억대 초반이었는데 5천억대 초반으로 빠졌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 100억 이상 좀 더 빠졌던 어떤 부분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거의 뭐 지금 컨센서스 대비해서 반토막 수준으로 빠졌기 때문에 이런 어떤 흐름에서 하락에서 헬스케어가 좀 더 빠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긴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합병에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슈들은 여전히 주가에서는 상당히 뭐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다올이라든지 하나증권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2분기 실적이 3분기, 4분기까지 연결되기보다는 이 3분기 이후에는 다시 이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일단은 기대를 한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6월, 7월, 8월 달 주가 하락에 가장 영향을 미쳤던 이 플라이마 관련되는 또 PBM 등재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 9월달 이내에는 최종적인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될 어떤 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결국 이제 PBM에 이제 뭐 등재가 되지 않으면 2016년 이후에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 난 다음에 좀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 PBM 등재가 3년 동안에 되지 못하면서 점유율이 못 올라갔는데, 그걸 통해서 이미 알고
알고 있기 때문에 등재 여부가 굉장히 향후에도 중요하고, 후속 바이오 시밀러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PBM 등재 어떤 부분에서 이런 협상력을 많이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의 어떤 과정이 나름 뭐 성장총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좀 부진했던 부분에서 이 테바양 뭐 이제 램시마 이제 IB 제형 같은 경우는 테바 쪽에서 들여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익단에도 영향을 좀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론자 쪽에서의 어떤 이제 CMO 관련되는 물량이 좀 들어오다 보니까 좀 떨어졌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케미칼 쪽에서 이제 국제 입찰 관련되는 부분에 이 성공이 된다라고 하면, 나머지 이제 분기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실적단의 어떤 개선은 여전히 좀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직판으로 하기 때문에 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 계속 이제 비용이 증가되니까 수익성에서는 영향을 주겠습니다만, 장기 훼손선을 이제 성장성을 이제 훼손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아일리아라든지 졸레라든지 프롤리아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이제 신청 관련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계속 있고, 결국 합병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9월 달에 좀 구체화가 된다라고 하면, 주가의 어떤 반등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 어떤 구간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DS 투자증권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을 다루면서 2분기 어떤 실적이 조금 나빠졌던 부분들은, 프로그램 이제 프로덕트 이제 믹스에서는 램시마 SC 비중이 좀 줄었습니다만, 나머지 이제 신제품 믹스가 나오면서 이 수익성은 나름대로 좀 방어를 좀 했던 부분, 그리고 이제 상공장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완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장기 어떤 캐파의 어떤 증가를 통해서 이 수익성이라든 매출 성장을 좀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기반 어떤 설비 관련되는 부분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장기 어떤 바닥 탈출에는 영향을 줄 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합병 관련되는 부분들이 연말까지 이제 가능하려면 이제 9월달 이전에는 이 이제 합병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아일리아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리제로는 관련되는 부분하고 나름 이제 소송이 일단락되었다. 근데 아직 뭐 6건 이상의 이제 특허 소송을 하고 있고, 아일리아가 이제 내년도 올해 미국 독점권,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에 끝나는데요. 지금 이제 품목 허가는 이제 FDA 신청을 한 상태인데, 자, 이런 어째 에버그린 전략에 나름 이제 특허 관련되는 부분의 속도를 좀 내면서 아일리아 관련되는 부분들도 뭐 좋은 소식이 나올 걸로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트리온이 항상 이제 양봉 나오고 난 다음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요런 음봉이 이제 나오고 난 다음에 이게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기간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6월 달에도 이 흐름에서 지금 이제 거의 2달 가까이 옆으로 가듯이 양봉을 내고 난 다음에 연속적인 양봉과 지지가 나와야 되는데, 어제 오늘 또 음봉이 나오면서 박스권 상단에서 좀 떨어지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추가 하락보다는 다시 되돌리는 흐름들이 양봉이 내일 나오는지 좀 주목하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